네, 반갑습니다.潘경장입니다. 드디어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진짜 할 말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전달드려야 하나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약간 저항 구간을 해석을 할 때 시장은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매물대가 저항을 갖고 가는 거다. 이전의 고점하고 직전에 이 저점에서 지켜주던 매물대가 저항으로 작용을 받고 있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 무빙 에버리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향권을 가져가는 것은 주봉상 21선이에요. 우리가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21선에서 정확히 저항을 만나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차트 형태가 주봉이라서 그렇지 일봉이나 뭐 1시간, 4시간 봉 형태를 보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저항을 극복하기는 힘들겠지만 시간을 점차 소모하면서 만약에 21선을 올려주잖아요. 캔들 형태가 그리고 이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약세장은 끝났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더욱이 정확한 것은 5일선이 올라와서 골든크로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캔들만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유의미하게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의 상승은 사실상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스토캐스틱상 거의 그냥 최고점에 이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올라간 게 있으면 내려가야 되지만 데드크로스도 안 만들고 저항 구간도 다시 올려버리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어서 상당히 상승의 힘이 세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스닥 차트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최고점 부분에 다다랐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내려가는 수준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거 보니까 주말 부근에서부터는 좀 조정세로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일정상 오늘자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차트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좀 미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CPI나 아니면 고용지표나 아니면은 연준에서 내놓는 아니면 발언하는 것들이 영향이 약간은 좀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CPI 발표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전문가나 투자은행에서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이 컨센이 6.5%라면은 이보다 낮거나 아니면 이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증시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수치적으로 한 3%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비트코인은 나스닥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CPI 발표가 이런 컨센이나 아니면 좀 더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된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해설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충분한 과매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걸 좀 생각을 하고 한 3, 4일 정도는 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올라갔을 때 내려가는 모습들은 대부분의 차트에서 나옵니다. 이 장에서도 그렇고요. 확대를 해보시면은 스토캐스틱이 고점에 몰려서 다시 내려가는 수준을 밟을 때 조정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마찬가지인 모습이에요. 이 내려가는 수준에서는 조정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이 그림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과 정반대로 흘러갔던 거는 거의 예시가 없기는 하지만 아주 예전에 바닥을 밟고 상승하는 그 흐름 있잖아요. 17, 18, 19년도 이 하락장을 소비하고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딱 이때 스토캐스틱이 내려갈 때도 올라갔었거든요. 확대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구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토캐스틱이 내려갔을 때 많이 안 내려가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이런 식으로 가져갔었어요. 심지어 여기서 내려갈 때도 고점 찍으러 가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정확히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80에서 90%는 스토캐스틱 약세장 나타낼 때는 하락을 보는 게 맞다, 조정을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정리해서 앞으로 CPI 발표 이후에 차트를 좀 해설을 하면은 약세나 조정을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이 스토캐스틱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내려가는 수준을 밟을 때 3, 4일 정도는 약세장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세장을 밟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아마 이평선 그림이 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1월 달에 주봉이 2개가 나와 있는 건데 아마 세 번째 주봉하고 네 번째 주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5일선이 계속 올라올 것이고요. 21선도 내려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격이 진짜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좁혀집니다. 이전의 이격은 뭐 20K, 30K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격은 0.5K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만 올라간다면은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지금 차트는 딱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0시 반에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솔직히 볼 필요가 없어요. 근소하게 작아지거나 근소하게 높아진다, 이 한 줄로 축약을 할 수가 있고, 이제 CPI 발표 중에 그 밑에 있는 수치가 중요합니다. 7.1%에서 6.5%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전 값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9, 8, 7, 6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앞에 숫자가 바뀐다는 개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목표 인플레이션 값이 한 2%대죠. 인플레이션을 관측하는 CPI 지수조차도 이에 근접한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더욱 좋은 거고, 지금으로서는 그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도 해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한 6시간 뒤에 있는 이 CPI 발표값을 전문가들은 대부분 컨센서스랑 일치한다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는 6.4%를 제시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6.5%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6.4에서 6.6%를 한 확률상 3분의 2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분석가들은 현재 컨센서스랑 비슷하게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되면은 증시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장 상황은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차트 자체로는 단기적인 조정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위로 가는 것이고요. 제가 방향성을 말을 할 때 이런 식이 되는데, 단기적인 조정이라 함은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는 수치, 뭐 9%, 7%, 6% 이런 게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그러니까 얼마나 덜 올랐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CPI 지수는 낮아진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물가 상승이 이런 식으로 이 CPI 고유값이 우상향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뭐 지금과 같은 좀 내려가고 있다, 좀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높아지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우상향하는 시기가 있고, 이때는 약간 좀 평준했네, 이런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때는 좀 약간 좀 평행했었거든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약간 급격하게 올라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식으로 해설이 돼요. 이 값이 분자가 되는 거고 이 값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분모에 들어간다는 것은 1년 전이고,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이잖아요. 아까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1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안 높아졌었고, 급격하게 높아진 시기가 딱 작년 딱 이맘때쯤이란 말이에요. 딱 이 시기, 딱 지금 마우스 포인트에 있는 시기가 약간은 평행했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시기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CPI 값이 솔직히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게 딱 이 정도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 수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높아진다면은 이 차이가 높아지는 거니까 차이는 나긴 할 텐데, 지금 현재 CPI 고유값이 평행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냥 평행하다, 그런 수준을 밟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마지막 값하고 비교가 되는 연도가 있으면은 그때는 최종적으로 CPI YOI 값이 정말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측정을 해봤을 때는 그 수준이 발생을 하는 게 이번 연도 한 9월 달이 됩니다. 뭐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평행한 게 아니라 뭐 살짝씩 높아진다,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런 거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정말 단순하게 봤을 때는 9월쯤, 뭐 전이나 후에 CPI YO 값이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관찰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근데 제가 좀 약간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려울 거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뭐 사이트 등이나 아니면은 게시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CPI 값은 컨센서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뭐 6.5, 6.6, 6.4 부근 그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컨센서스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낮은 수준이 나오게 된다면은 증시는 약간 더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아마 고점을 못 넘기겠지만 여기서 한 2%, 3% 상승하는 수준, 그런 수준을 밟아갈 것이고,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렸던 거는 결국에는 이 CPI YOI 값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결국에는 2%대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 낮아지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냥 평행한다 수준, 그 수준까지 간다면은 한 9월 달쯤이 예상되고, 그게 아니라 약간 계산하지 못했었던 아주 약간 올라가는 수준, 딱 이런 수준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12월쯤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해드릴게요. 어찌 됐던 간에 그냥 작년하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장이고 정말 6개월 동안 전체적인 방향성이 아래로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사실 뷰수도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꾸준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을 가져가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이 무료방은 열리니까 링크 누르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가실 분들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